결과 기본 프로그래밍의 퇴화. 당신은 어떤가? 삶에서 어떤 특징은 일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가? 그런 감정은 기회의 퇴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연습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기회의 퇴화 증상 인식하기. 스트레스, 두려움, 분노, 수치심, 죄책감, 무관용, 좌절, 짜증, 슬픔, 극심한 공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을 나열해보자. 자신의 삶, 생각, 마음을 들여다볼 때 현재 어떤 것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가? 그런 다음에 나열한 항목들과 각에 대해서 자문한다. 이것들이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뭔가? 예를 들어서 부인에게 짜증이 난다고 적었을 수도 있고, 부인이 어째서 당신을 짜증나게 만드는가? 이유를 생각해보자. 가정 쓰레기통이 가득 차서 넘치더라도 당신이 치워주기를 기도하고 내버려두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를 목록과 함께 적어둔다. 자, 이런 연습에서 일정의 속임수가 포함되어 있다. 서서히 알아보자. 인생에서 학대를 경험했거나 진짜 진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면 부정적인 기분이 느낀다고 꼽은 모든 생각의 진정인 이유는 지금껏 논의했던 기억의 퇴화와 아이스 캔디와 무의식과 관련이 있을 공산이 크다. 어쩔 줄 모르는 기분이 드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래서 이토록 늘 피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자주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원래 인간이 설계된 대로 살아간다면 대체할 필요가 없을 모든 것들에 대처하느라고 가진 애를 쓰고 있다. 인간은 진짜로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만 투쟁 도피 반응이 작용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우리 기억에 오류가 있어서 정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내면의 화재 경보 장치가 끊임없이 울려댄다. 들어가는 그래서 누수로 바닥에 물이 고이는 비유를 들었다. 수도관이 새더라도 누수가 시작된 지 며칠이 안 되었다면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도움을 좀 얻으면 바닥의 고인 물을 대부분 깨끗이 채울 수 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누수가 계속되었다면 마룻바닥이 썩고 곰팡이가 생겨서 가족들이 병이 들지 모른다. 그러다가 마침내 건설업자가 와서 보고 집의 가치를 잃었다거나 완전히 못쓰게 되었다고 말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백지 상태로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지는 않는다. 모두 조상으로부터 이로운 것들을 어느 정도 물려받는다. 그러나 역사의 현 시점에서는 대다수가 조상에 의해 받은 나쁜 것들에는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 다들 들음이 기초한 프로그램과 믿음을 부여받았는데 그 대부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전혀 실제가 아니다. 물론 사람들이 조상의 트라우마 기억을 모두 알지는 못하며 부모에게 배운 것을 그 이유로 일일이 들먹일 수는 없다. 당연히 나는 물려받은 기억이 어떤 것일지를 알지 못해도 그런 기억을 받고서 삶을 진정하게 바라보고 사랑과의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전 기억을 치유하기 전에 그 같은 오류가 애초에 왜 발생했는지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기억의 퇴화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기본 설정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이 세상에 태어난 뒤의 삶의 경험과 상상을 통해서 각자의 기억을 덧붙이기 시작한다. 기본 설정은 눈에 보이는 것의 모든 것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는 잘못된 이야기를 주입하는데 우리는 모든 경험과 상상을 그런 기본 설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석해 나간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을 가장 짜증나게 만드는 일이 당신을 실제로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믿느냐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당신은 거의 틀림없이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은 여전히 그런 일을 또 당신이 죽일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단지 그런 느낌에 너무 익숙해져서 정상처럼 받아들이는 것 뿐이다. 우리가 조상들의 기억 렌즈를 통해서 삶을 들여보면서 자기 자신의 기억을 과장된 기억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이 바로 다음 장에서 다룰 내용이다. 다음 장에서 그래서 두 가지 법칙을 통해서
6에서 12세 사이에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내린다. 그 모든 사람이 이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며 아무도 그에 대한 경고, 준비할 기회, 조언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기회가 퇴화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된다. 나 역시 그랬다는 것을 안다. 내 경우는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그 직후에 강렬한 두려움과 사랑의 첫 경험은 최초의 의미 있는 기억이었다. 물론 그것을 의식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런 기억은 긴 인생길에 놓인 첫 도미노 조각이었다. 이 삶의 행락에서 두려움과 사랑은 내 삶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 겨루었다. 사실 나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삶에서 주어진 어떤 순간과 전반적인 여정에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지 두려움을 선택할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제대로 선택할 수 있으려면 자신이 삶의 위협으로부터 규정한 것이 반드시 진실이어야 한다.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나는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느낌의 강도가 극적으로 높은 편이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항상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고 나쁠 때도 항상 훨씬 더 나빴다. 그래서인지 어릴 때 엄청나게 다정다감했다. 트리허거 라는 별명도 있었다. 남을 깨하는 사람이라는 뜻. 10대 시절에 가끔씩 아르바이트로 나머지 아이를 돌봐주게 됐는데 동네 사람들은 내가 무척 재밌고 사랑 넘치는 베이비시티라고 들렸다. 그래서 내 아이를 그래요.